안녕하세요. 저는 공맵에서 멘토로 있는 이원영 멘토라고 하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학사 석사 졸업하고 지금 이제 이번 9월 달에 LSE에서 과학철학 석사과정 입학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제가 나온 대학인 케임브리지에 있는 칼리지들은 뭐가 있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정도를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는 이제 좀 유명한 케임브리지 칼리지들을 약간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이제 말하는 이제 관광객 인기 칼리지 탑3가 이제 트리니티, 존스, 그 다음에 킹스, 이 세 개 칼리지인데, 제가 나온 존스부터 소개를 하자면, 참고로 관광객이 많은 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센터 있고 뭐 건물 예쁘고 뭐 약간 명문이고 약간 이런 거 겹쳐서 이제 관광객이 많은 건데, 어쨌든 이제 세인트 존스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세인트 존스는 이제 일단 시티 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크기도 크고 센터에 있는 것 치고는 되게 넓고 부자 칼리지예요. 그래서 칼리지 자체가 돈이 많아서 좀 이미지도 좀 재수없는 부잣집 도련님들이 오는 약간 딱 이제 캠브리지의 슬리데린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영국 애들보다 약간 아시아 애들이랑 많이 놀아서 이 그런 약간 영국 상류층의 그 문화를 잘 확 느끼지 못했지만, 근데 이미지는 이래요. 좀 조니안 이미지요. 뭐 이제 유명한 조니안 졸업생으로 노벨 화학상 2개 탄 이제 쌩어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히치하이커스 가이드 투 더 갤럭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를 쓴 더글라스 아담스가 여기 영문학과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탄 폴 디락, 또 물리학자 라모, 또 시인 워즈워스, 이런 사람들이 존스를 나왔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 칼리지에 되게 만족을 했던 게 이제 시티 센터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칼리지를 여러분들이 정할 때 지리가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중요해요. 완전 구석에 있는 칼리지를 갔다? 그럼 이제 수업하러 막 자전거 타고 막 40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수업 들으러 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이제 고달픈 생활을 3년 내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리지에 또 돈이 많은 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다른 칼리지들은 방을 다 비워야 돼요. 왜냐하면 약간 방값을 받고 약간 장사를 해요. 근데 이제 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여름방학에는 짐을 빼야 되지만, 이제 그 크리스마스랑 이스터 때, 그때도 원래 다른 칼리지들은 다 짐을 빼요. 근데 이제 저희 칼리지 같은 경우는 짐을 빼지 않고 그냥 두고 집에 갔다 오고, 그것만 해도 근데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편리함이거든요. 그거를 진짜 1년에 2번씩 추가적으로 더 짐 정리를 한다는 건 정말 죽을 맛이죠, 정말. 그리고 이제 또 존스의 좋은 점이라면 이제 포멀 디너라고 있어요. 이제 포멀 디너라고 하면 칼리지에서 뭐 양복 입고 가운 입고 간단히 말해서 그냥 코스 요리를 먹는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또 다시 또 해리포터 비유로 돌아가자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만찬 같은 느낌으로 이제 테이블이 되게 긴 테이블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이제 하이 테이블이라고 이제 교수님들 앉는 테이블이 있어요. 하이 테이블에서 누군가 이제 교수님 나와서 이제 라틴어로 기도를 해요. 밥 먹기 전에 뭐라고 라틴어로 뭐라 한 다음에 징 치고, 그때는 이제 자리에 앉아도 되고, 막 약간 되게 영국스러운, 되게 영국 상류 사회스러운 그런 건데, 이런 포멀 디너가 이제 칼리지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존스의 특징은 매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 있기 때문에, 다른 칼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한 학기에 한 번 이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존스는 매일 있기 때문에 뭐 친구들을 초대할 때 좀 더 이제 날짜를 자유롭게 잡는다든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혹은 이제 메뉴를 보고 좀 맛있는 날에 초대를 한다든가, 뭐 그런 편리함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포멀을 서로 이제 다른 칼리지 친구들끼리 이제 초대해주면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포멀 디너 먹고 이제 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문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가격도 존스가 되게 싸요. 포멀 디너가 딴 데는 정말 비싼 데도 있는데, 여기는 뭐 제가 4학년 때 아마 12파운드, 14파운드 막 이 사이. 그러니까 영국 물가를 생각하면 코스 요리를 이 정도로 먹을 수 있고 와인까지도 나오는 거면 되게 싼 거죠. 네, 이제 좀 제 칼리지 자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존스의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가 있는데, 옆에 트리니티 칼리지가 이제 제일 유명하고 네임밸류도 제일 있을 텐데, 간단히 말해서 이제 아이작 뉴턴이랑 제임스 맥스웰이 나온 칼리지예요. 노벨상도 제일 많을 거고, 제가 알기로 트리니티 칼리지가 옥스퍼드 전체를 이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명문 칼리지고 수학, 물리학 특화 칼리지예요. 인원수도 되게 많고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존스랑 이제 라이벌 구도가 잡혀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막 트리니티는 그런 노래가 있대요. 존스에 가느니 차라리 옥스퍼드에 가겠다 이런 노래가 있대요. 케임브리지 학생끼리는 이제 엄청난 모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옥스퍼드를 가겠다니. 근데 어쨌든 그런 노래도 있고 제가 실제로 본 거는 이제 친구가 트리니티라서 이제 갔는데 사감실에 이제 그 지도가 있어요. 칼리지마다 이제 칼리지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칼리지 지도에 이제 트리니티 바로 옆이 존스니까 트리니티 지도에도 존스가 옆에 나올 거 아니에요. 조금 거기에 그 뭐라고 써있냐면 enemy territory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왜 쟤들은 저렇게 이렇게 의식을 하지? 사실 존스에서는 그렇게 큰 의식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트리니티에서는 좀 그렇게 뭐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또 라이벌리가 또 중요한 게 이 메이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대학 생활 중에서 이제 1년의 시험이 끝나고 매일 하진 않아요. 옛날에 매일 했나 봐요. 몇백 년 전에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메이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메이볼인데 파티예요. 시험 끝나고 하는 파티인데 이제 칼리지마다 이제 파티를 여는 건데 이것도 약간 경쟁이 있죠. 누구 파티가 이제 더 재밌고 이제 더 멋있는 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세인트 존스 메이볼은 되게 유명해요. 뭐 세상에서 제일 막 좋은 파티 뭐 이런 거 순위에도 들어가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가보긴 했는데 3학년 때 트리니티랑 비교된 점이 뭐냐면 트리니티가 먼저 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불꽃놀이를 볼 거 아니에요. 존스는 무조건 저것보다는 더 화려하게 예산도 더 많이 써서 무조건 그래서 항상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존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하여튼 막 그런 이제 뭐 메이벌 파티 같은 것도 약간 라이벌 의식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킹스 칼리지가 있는데 트리니티 옆에 있는 칼리지인데 이제 채플이 되게 예쁜 걸로 유명하거든요. 채플 되게 유명하고 여기는 뭐 이제 유명 졸업자로는 앨런 튜링이 있어요. 앨런 튜링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튜링 머신이라는 거를 생각한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이제 위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칼리지 위주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뭐 일단 여자 칼리지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뉴남이나 머리 에드워즈, 루시 캐ven디시인데 이제 루시는 근데 작년부터 남자도 뽑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제 남녀공학 칼리지 중에서 원래 여자 칼리지였던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여자 칼리지로 세워졌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심지어 여자 칼리지들이 케임브리지 일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옆에 세워진 건데 옛날에는 이제 대학을 여자는 아예 못 갔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성 교육기관을 세웠고 그중에 그게 이제 나중에 편입이 됐고 이제 여자들도 다 이제 대학을 가는 게 되니까 여자 칼리지들 중에서도 그냥 이제 남녀 공학으로 이제 전환을 한 데가 많은 거죠. 유지한 데도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여자 칼리지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칼리지들 중에서 전환이 된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거튼인데 거튼 칼리지라고 있어요. 거튼이 이제 여기는 지금은 남녀공학인데 옛날에는 여자 칼리지였대요. 옛날에 세워진 데다 보니까 그 캠브리지 도시 바깥에 있어요. 어이가 없는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옛날로 돌아가면 영국 그 사람들도 되게 이제 남녀 칠세 부동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어이가 없는 게 그래서 같은 도시에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여자들 그게 뭐 여기 캠브리지 남학생들 공부하는 데 있느냐 약간 그런 좀 꼰대 마인드가 있었던 건지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든 거튼 칼리지는 케임브리지라는 도시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은 표지판에 보여요. 표지판에 저쪽으로 가면 4km 가면 거튼 나온다. 그런 식으로 표지판으로만 봤고 저도 사실 거튼 땅을 이제 캠브리지 4년 살면서 밟아본 적은 없어요. 거튼 칼리지에 되게 친한 형도 있고 했는데 그 형이 왔지 내가 간 적은 없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튼이 되면은 거튼 이제 학생끼리는 되게 친하고 되게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냥 수업 가는 게 좀 힘들 수 있다. 또 특수한 칼리지 중 하나가 이제 만 21세 이상 학부생을 받는 마추어 칼리지라고 있어요. 학부생 중에서 뭐 이제 딱 뭐 일을 하다 오거나 아니면 좀 늦게 들어온 그런 학생들만 이렇게 약간 모아놓은 칼리지, 머치어 칼리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휴설, 세인트 앤 울프슨 이렇게 있고요. 학부생이 없는 다윈이나 클레어 같은 대학원 칼리지도 있긴 있어요. 학부생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칼리지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이제 그 중에서 캠브리지 생활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캠브리지 혹은 이제 옥스퍼드를 지원을 한다고 해도 칼리지를 정하지 않으면 그냥 미정 상태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근데 이제 정하는 게 좋아요. 정하는 게 무조건 좋고 이제 그래서 지원을 해서 칼리지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지리가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진짜 이게 도시 바깥에 있는 곳으로 간다 아니면 내 디파트먼트랑 완전 떨어져 있는 데로 간다
하면은 그냥 좀 대학 생활 내내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사실 뭐 결정적으로 뭐 힘들다, 너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좀 편리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질이랑 이제, 왜냐면 이공계 같은 경우는 질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공계는 이제 굳이 칼리지가 아니라 대학교 기준으로 봐도 전 세계 커리큘럼이 똑같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존스를 지원한 게 제가 좋아하는 그냥 폴 디락이라는 물리학자가 존스 출신이라서 지원을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도. 근데 이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할 때는, 특히 인문학을 할 때는 그 칼리지에 어떤 교수가 있느냐를 좀 참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인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대학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칼리지에서도 슈퍼비전을 제가 그걸 교수한테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칼리지 교수한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이 히스토리를 배워도 그거를 가르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추구하는 학문의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거를 좀 조사를 해서 나랑 좀 맞는 곳을 찾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철학 과목이거든요. 철학 과목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어느 대학을 가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철학과가 독립적으로 따로 있잖아요. PP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이거는 Philosophy, Psychology and Linguistics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과목이랑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의 그 철학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철학 자체는 의미 없고 다른 과목이랑 연동해서 배워야 된다. 약간 이런 거고,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되게 수학이 중요해요. 철학 중에서도 논리학, 수리 논리학. 왜냐면 러셀이랑 비트겐슈타인이 케임브리지 출신이기 때문에 되게 논리학이 중요하고, 케임브리지 학문 적과가 과목을 4개 듣는데 그중에 2개가 논리예요. 논리학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어떤 대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서는 차이가 칼리지마다도 좀 날 수가 있죠.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영국에 대한 큰 정보가 없이 영국 대학을 지원할 때 좀 칼리지를 대충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별 정보가 없어서 그냥, 저도 사실 그렇게 깊은 고민은 하진 않았고, 근데 이제 칼리지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본인이 좀 조사한 다음에 자기랑 맞는 칼리지를 지원하면 좀 많은 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칼리지에 되게 만족을 했지만, 운 좋게 뭐 지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칼리지, 자기의 학풍 혹은 이제 또 칼리지마다 또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조사를 해도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자기랑 맞는 칼리지를 지원하면 좀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마음에 이제 소개를 드려봤고,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공맵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